네, 여우방 시작해볼까요?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여의도 사람들은 근심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실제 그 점심시간에 나가만 봐도 사람들 표정, 오늘의 증시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그만큼 실제 여의도 사람들은 수명이 짧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네요. 재밌는. OECD와 같은 주요 20개국이 포함된 39개 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7위로 삶의 질이 거의 최하위입니다. 어떻게 실감하세요, 이순복 주임님? 제가 어제 이제 지인 되시는 지인분이랑 술을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중산층들이 좀 많아야지 무언가 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은데 특히 이게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이 중산층이다 보니까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우리나라 이 경기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지게 되면 글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질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또 없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이루어질까봐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소영 의원님께서는요? 예, 거의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여의도 점심 얘기를 하셔서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밥을 먹을 일이 많아서 점심에 김밥을 사러 갔는데 편의점에 삼각김밥이 없어서 동이 날 정도고 김밥집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만큼 물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IMF를 겪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IMF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들이 들릴 정도로 사실 실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냉콩국수집 아시죠? 9,500원이 말이 됩니까? 4명이 먹으면 4만 원이에요. 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가운데서도 좀 증시 상황까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께서는 매일 또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컨디션은 어떠셨나요?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금의 덕을 본 증시라는 주제를 선정해 오셨네요. 이순복 주임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주식쟁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전소영 의원이 삼각김밥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삼각김밥 만드는 회사가 어디지? 주식 사야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어제까지 고공행진을 하던 금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5.6%가 그래서 굉장히 그 하루 만에 급락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하락폭이 컸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상승 마감을 하면서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됐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지금은 바닥 구간이라고 인식이 확산이 됐다라고 오늘 올라간 거에 대한 그렇게 이슈를 좀 붙여놨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 어느 그 매매 주체에서 어느 한쪽에서 화끈하게 사주는 곳이 없고 또 파는 곳도 없었던 부분은 또 다행이기도 하지만 외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장 지수는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항상 지수를 보면 HTS를 보면 왜 코스피가 있고 밑에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상승을 하다가 꺾어질 거를 암시할 때는 코스닥이 먼저 꺾입니다. 오늘 바로 그 모습이 보여서 제가 좀 이번 주는 장이 계속 좀 불안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미국의 이 모든 안 좋은 것들도 저가 매수의 확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놓은 이 모든 이슈는 역시 26일 날 이 잭슨홀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로존의 이야기, 또 중국의 또 긴축 이야기, 그 어떠한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지금 이렇게 폭탄이 터지기 전에 굉장히 좀 조용해진 것처럼 굉장히 조용해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한데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장 좋아서 즐기시는 건 좋겠지만 사실 오늘 장이 좋았다고 해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 난 장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리스크를 또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지만 이번 주에 나오지 않았던 유로존 이야기가 나올 때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나마 괜찮은 얘기가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집니다만 왜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어떤 전문가는 지금은 사실상 매도세가 유지된다라는 것보다 매도세가 좀 잦아지고 있다,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추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예,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사실 이제 특별한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 자체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의미 있는 반등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1800포인트를 결국 찍긴 찍었죠, 장중에. 찍고 그걸 올라서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이제 11 2평과 맞닿아 있는 선이었는데 결국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꺾였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상승으로 반등으로 보기에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를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요. 지금 그 달리는 말을 찾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이승복주님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 이후 있을 리스크 요인들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 증시 마감 후 스티브 잡스 애플 CEO 사임 소식으로 오늘 장중 내내 거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흘 동안 뉴욕 증시가 오름세를 나타냈고 이 이슈까지 겹쳐 오늘 밤은 좀 부담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늘 좀 부담이 나타나겠죠. 지금 애플이 이거 업종 쪽에서 뭐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애플이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1인 체제에서 이제 뭐 여러 명이 하는 다인 체제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애플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이제 그동안은 좀 어느 정도 크게끔 놔두는 분위기였다가 이제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좀 압박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술주의 전체 하락은 결국 국내 증시에도 기술주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으로 가볼 텐데요. 원주지점 박남현 팀장님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중 오전에 1800을 기분 좋게 찍고 의미 있는 2차 반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아쉽지만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최근에 정말 전강 후약이 좀 더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죠? 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네요. 오늘 그 자동차와 대형 RT주들이 상승에 좀 돋보이는 하루였는데, 그나마도 이네들이 상승을 좀 주도를 했지만,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사임으로 인해서 심리적 반등 국면으로 좀 국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들의 현물을 좀 매도를 좀 지속을 했고, 기간은 좀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내일 26일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좀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시장의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업종별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 거지만 참 시황 오늘 판단 짧게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애플 CEO의 사임 소식에 우리 IT 업종은 나쁠 것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전소연 의원님? 예, 나쁠 것도 없지만 사실 좋을 것도 없죠. 단기적인 영향력은 사실 미미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애플의 잡스 CEO가 사임하면서 결국엔 삼성전자에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는 위험과 기회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들 때문에 오늘 IT 업종이 상당히 큰 반등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들은 기술적인 반등 측면에서 나온 뉴스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호재 삼아서 올라갔다라는 이런 기술적 반등의 의미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제 이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 이 업종 간의 매력도를 분석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운데요. 오늘 IT 그래도 한번 이제 수급 외에 이제 펀더멘털 요인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해왔는데 사실 이 펀더멘털적으로는 좀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이 IT 거시 지표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일단 유통과 재고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트 부품 출하도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이제 TV와 그리고 PC 가전이 다 둔화되는 와중에 휴대폰 사업 부분만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스마트폰의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팔리면서 이 휴대폰 사업 쪽에서는 좀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마저도 애플이 어느 정도 독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금 2010년 2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IT 업황이 업황 지수가 계속 하락 국면을 지금 거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은 2008년도 우리 금융위기 당시 그때 수준까지 지금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북미나 이제 유럽 쪽의 수요가 많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경기가 중국 모멘텀을 중심으로 상승을 할 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IT 업황의 펀더멘털 요인을 살펴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을 아직 포착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나는 책임과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날 떠날 것이다 했는데 그런 날이 바로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사 이익을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천재 CEO의 사임은 전 세계적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스티브 잡스의 사임이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이슈 때문에 이제 오늘 IT가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더 슬픈 건 뭐냐면 우리 삼성의 경쟁자인 이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사임했다는 걸로 좀 반사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스티브 잡스가 없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에. 그런 것처럼 뭐 이번에 이제 특허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말도 많고 이슈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실 IT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고 싶다는 생각은 좀 못 해봤고요. 단지 여기에 관련돼서 뭐 IT가 아직까지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하이닉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역시 이제 발키리에서 하이닉스를 얘기하는 그 순간이 바닥이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이야기는 결국 제가 하이닉스를 발키리에서 밝혔을 때는 기술적 차트로 저 밑에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워낙 기술적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그 반등 구간이고 애플과 이번에 뭐 소송건이든지 아니면 사임건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좀 이 IT주에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자동차에 먼저 전망을 들어볼 텐데요. 박남열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낙폭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등이 이어갈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오늘 백발백 중에서 현대차가 다중차 종목 1위이기도 했습니다.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자동차에 대한 비중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IT 그 비중 축소로 인해서 대안으로 지금 잡고 있는 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그 가격 레이트 부각은 당연히 상중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의 그 유가가 지금 하락 국면을 걷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그 소재를 그러니까 그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모멘텀 하나가 발휘가 됐고요. 또 하나는 그 지수의 하락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가격 레이트는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현재 환율이 $1,100를 돌파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도달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의 그 자문사 쪽에서 차화정을 주도로 해서 주가를 상반기 끌어올렸다면 지금 다 물량을 좀 쏟아내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매물 공백이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만 진행을 해도 좀 급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국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경기가 좀 더 나아지고 하반기에 어떤 종목이 먼저 튀어 올라갈 것인가 그걸 알면 다들 투자하시는데 어려움 없겠죠. 그게 모르니까 문제죠. 근데 이수목 주임님께서는 좀 더 경기가 좋아진다면 IT가 좀 더 우선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변함 없으세요? 예, 변함은 없습니다. 이제 그 전제가 경기가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마치 이게 책임을 좀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뭐 IT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뭐 그런 전제하에서 그리고 어떠한 위기가 있은 다음에 또 어떠한 기회가 있는 것처럼 뭐 안 좋은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많이 가격적으로 올라간 차화정보다는 저 밑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IT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래간만에 전소영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는, 지금 매수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제시를 해 주실 만한 것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나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봤을 때는 IT가 바닥권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초반에 시황분에서 언급을 했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에 치중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는 확실히 더 시그널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내일 전망 또 대응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 보이고 뉴욕 증시 사흘째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밤은 그렇게 기대는 안 해도 낫다라는 의견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어떤 이슈들 우리가 좀 세워볼까요? 네, 다음 주 이슈를 좀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네. 일단 잭슨홀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대외 이슈와 대내 이슈를 이제 동시에 살펴봐야 될 텐데 그중에서 이제 유럽 관련 이슈는 제가 차트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독일 이제 국채 대비 피그스 국가의 스프레드 추이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스페인과 그리고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금리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ECB에서 계속해서 국채 매입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대비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유럽 관련 이슈들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만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금 가격이 이제 증거금을 올린다라는 이슈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낙폭이 좀 과대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든 생각은 2008년도 우리 금융위기 당시에 사실 금이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산이 전체적으로 현금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금 가격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 제가 체크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대내 이슈로는 계속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프라임 산업 워크아웃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제 제가 건설 해외 쪽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 아직까지 건설은 좀 부진한 영향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불안 요인이고 그리고 물가가 계속해서 높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가계부채가 여전히 좀 상존한다라는 이런 점들도 한 번쯤 이제 부각될 만한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 좋은 얘기는 듣기 싫지만 그래도 여러 의견을 듣는 게 좋잖아요. 잭슨홀에서는 별 내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 증시도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는 또 한 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한 증권사에서 내놨습니다. 이수목 주임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귀는 두 개가 있는 게 한쪽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한쪽엔 나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나쁜 얘기를 들어서 비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제 SS에 쓴소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에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추천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개인 투자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으로 보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26일 날 잭슨홀도 마찬가지로 크게 그림을 그리면요. 일정 매매입니다. 26일 날 잭슨홀에서 무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놓고 지금 반등을 시도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만약에 물론 오늘 밤에 많이 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뭐 예면 유로존의 이야기가 불거지든지 뭐 어떤 이슈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낙폭하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이제 나올 증권사 전망에서는 9월 달에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증권사에서는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뭐 대형 버블이 온다고 이런 멘트까지도 사용한 증권사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오늘 뭔가 이렇게 딱 꼬집을
해볼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오전 중에 고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을 좀 일부를 확보를 하셨기를 굉장히 바랐던 장이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문제 뭐 아까 이혜림 앵커님이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8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9월도 만만치 않은 장이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무언가 수익률을 좀 줄여놓고 선조 가격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매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슬슬 9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뭐 버블 쪽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만만치 않은 이슈가 있는 것이 이탈리아 등 유럽의 국채 만기가 어떻게 무난하게 잘 지나갈지 그것도 또 의문입니다. 지금 9월 아마 즉시 전망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전소영 의원님.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바빴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하나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은행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말씀을. 근데 이제 그 좀 스프레드가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점이 계속해서 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긴 한데요. 이 시장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슈가 지금 국내 시장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큰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자기 실현적인 그런 뭐 파산이라던가 디폴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서 카드 사업 부분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MBS 관련돼서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준에서 도와주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자생할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언제든지 한 번쯤 불과 나올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미국에 이어서 일본이 어제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됐고 일본이 문제가 아니다. 이 유럽으로 퍼질 가능성 이게 바로 문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에 대한 만만치 않은 재료가 우리에게 부담이 있다라는 건데요. 두 여성 전문가는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라라는 의견을 지금 며칠째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박남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말씀들을 상당히 보수 입장을 견지하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아침에 저도 시작을 했지만서도요. 지금 현재 1850포인트 안착시까지는 아무래도 보수 관점 대응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전까지는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가미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버냉키 의장의 연설을 이제 마무리되면, 거기에 대한 설왕설련 다 끝나면서, 어디에 주안점이 되느냐, 유럽에 주목을 하실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서도 대형 우량주가 가격 메이터에 있는 부분은 당위적 매매에 국한할 뿐이지 여기 추세적으로 반등을 크게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떤 쪽이냐면 최근에 이번 주에 리비아 내전이 종식함으로 인해서 건설 쪽에 건설 섹터가 한 바퀴 좀 돌다가 오늘 쉬었죠. 다음 주에 가면 이어질 공산이 좀 크다는 관점에서 좀 보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섹터에서 굴삭기 관련해서 리비아 관련 공사 진행 시 굴삭기 수혜가 예상되는 쪽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동의 수출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쪽의 기업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도해금속입니다. 지금 현재 리비아 쪽에서 가장 국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입니다. 그쪽에 좀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일을 하기 때문에 굴삭기 관련한 회사들이 아마 좀 부가 나타날 소지가 크다. 그 중에서 수급이 가장 컸던 회사들을 좀 중심으로 좀 봐라. 그리고 자동차 역시도 단기적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되 내일은 분명히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일 오를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금 비중에 최소한 70%는 현금을 갖고 있고 30%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되 지금 현재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과 주식의 비중 한 7대3 정도로 얘기를 주셨고 내일의 변동성이 또 클 수도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긴장을 놓칠 수도 없다라는 좀 공통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증권의 원조진영 박남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우와 함께 했고요. 이순복의 발키리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